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죠. 그러니까는 올리는 날로 하면 그저께가 되겠는데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많이 크게 줄었다. 이런 큰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목요일날 주식시장은 혼조를 보였어요. 코스닥은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좀 주춤했어요. 자, 지수 흐름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저점에서 많이 반등을 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벌써 고점에서 낙폭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을 회복한 상태이고요. 자, 국내 주식시장 먼저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경우는 낙폭 이전의 수준을 현재 모두 만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낙폭을 나스닥 수준만큼도 회복하지 못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고, 그럼 코스닥과 코스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을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속해 있는 종목을 보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움직이는 큰 힘은 삼성전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이들 종목 시가총액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의 경향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많이 수급이 쏠렸고, 그쪽 종목들이 크게 올랐어요. 반면에 시장이 회복할 때도 삼성전자는 잘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삼성전자 차트 흐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꼭 삼성전자냐?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 성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의 미래를 보고 현재 각 업체들의 주요 업체들의 구조들을 보자고요. 제품의 구조라든지 그것의 미래 성장력들. 삼성전자는 반도체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물론 여기서 매출이 안 날 거냐? 그렇진 않죠. 성장을 안 할 거냐? 그렇지도 않죠.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고성장을 하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사서 뒀더니 언젠가는 꼭 올랐더란데 과거형이죠.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 똑같아요. 과거형이에요.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항상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을 때 또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에서 반복되었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있고 다른 산업 쪽으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더 매력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주가 비싸요. IT 버블 때 IT주들 지금 물론 살아남아 있는 종목들에 한정을 하겠지만, 그 종목들 주가 싸다고 했나요? 비싸다고 했나요? 엄청 너무 큰 버블이라고 했죠. 근데 그 버블, IT 버블 시절에 보통 많이 오른 건 10배도 올랐고요. 그 버블보다도, 그때 얘기했던 버블보다도. 그러니까 현재의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돼요. 자, 주식시장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할 거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과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뒤바뀜이 있을 때 짧은 순간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에 뒤바뀔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본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에 뭐 여기서 뒤집어지는 게 하루 이틀 사이, 1년 사이 그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 격차가 좁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떤 유력한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 증시는 3,000포인트를 넘고 4,000포인트를 향하고 5,000포인트를 가고 있고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래 가치들이 평가받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 산업에 대한 희망을 계속 걸어도 나쁘진 않겠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 보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예요. 삼성 SDS, LG화학, 삼성 SDI, 삼성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5G와 관련돼서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들. 물론 이제 5G 관련된 부분은 단기 성장 모멘텀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향후 5년간 관련돼서는 좀 유망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의 2차 전지가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자고요. 그동안 낸드 플래시가 IT 기기들의 과거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았겠죠. 들어가 봤자 이제 작은 사이즈였겠지만 용량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모든 IT 기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런 핸드셋은 물론 과거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모니터며 TV도 될 수가 있고 특히 자동차가 가장 핵심이겠고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서 무게를 계속 줄여야지 되는데 2차 전지가 계속 무거웠을 때 자동차는 발전은 못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계속 고효율의 2차 전지를 요구할 겁니다. 좀 더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충전 용량은 그 대신에 더 늘어나고 그리고 고속 충전이 되고 아직은 이 부분에서는 걸음만 한계죠. 이게 성장을 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의 반도체가 고효율을 따져서 성장할 계기보단 2차 전지가 용량도 늘어나고 그 사이즈는 축소되고 계속해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성장성은 어마어마할 거다. 누가 전기 코드를 꼽아서 전자제품을 사용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청소기도 다 2차 전지 중심으로 거의 흘러가고 있죠. 코드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가 꼭 청소기뿐만 아니고 청소기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산업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충전해서 TV도 마찬가지예요. 한 5분 충전해서 TV를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TV도 가벼워질 거고 바퀴도 달릴 거고 어디서나 들고 다녀서 보고 싶은 데서 TV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쪽에서 똑같은 논리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는 의사와 환자가 화상으로 만나는 산업 자체도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화상 진료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진다면은 또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연구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인간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불치병 뿐만 아니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케어될 수 있는 한 꾸준하게 그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있을 거고 시장에 수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미래에 무엇이 성장할 것인가에 주목을 해야지 되고, 그것에 대한 주식 가치, 지금에 평가하는 것과 1년 후에 평가하는 거 다를 거고, 1년 후에 평가하는 것과 10년 후에 평가하는 거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 총선이 마무리됐고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추진력 있는 푸시,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나라에서는, 국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 주도권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정부의 그런 지원에 맞춰서 당연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여러 업체들이 또 접근을 하겠죠. 산업의 성장 초기에, 그 어떤 한 산업의 성장 초기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주가들이 10년을 두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바이오주들과 2차 전지며 5G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시작이었다고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추천주에 대해서 왜 이 종목들을 추천을 했는지 설명을 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전주에 지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주에 일양약품과 지난주 종목이 먼저 일양약품은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제 개발 이 부분 때문에만 접근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들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들도 봐야지 될 거고, 그런 측면들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현재 2018년도, 2019년도의 실적인데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영업이익 성장이 컸고 매출도 줄지 않은 상태, 순이익도 많이 개선이 된 상태죠. 물론 올해 추정되는 부분은 지나고 봐야지 알 거예요. 워낙 지금 근데 이제 국내 제약회사들 실적이 크게 감소할 요인은 또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에 당연히 주목을 해야지 될 거고요. 종목들을 볼 때요.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에요. 일양약품이 단순한 제약사에서 이번에 어필을 한 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을 한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게 성공을 하던 말던 간에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조정 기회가 있다면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죠. 시장에 조정 기회가 있으면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측면은 아니겠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신흥 SEC였죠. 보니까는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화요일날 한번 큰 시세가 있었다가 도로 밀려버리긴 했네요. 오늘도 뭐 시세는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긴 올랐는데 막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물론 이제 단기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흥 SEC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거고요. 제가 뭐 계속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2차전지, 뭐 5G 그런 쪽의 종목들에 대한 접근, 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유효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주에 일양약품과 신흥 SEC를 추천드렸던, 왜 이 종목을 추천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었죠. 네, 거기서 설명이 된 거고.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탑엔지니어링이에요. 사실은 코로나19 터지기 이전에 좀 올랐었죠. 상당히 잘 올랐었죠. 크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9,000원대에서 뭐 15,000원까지 쉽게 쑥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반토막도 더 났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 이전까지 회복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조정 기회를 엿보자고 생각이 들어요. 탑엔지니어링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이고 작년에 1조 넘는 매출이 나왔어요. 1조 3천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이런 점들 좀 주목해 보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700억이 어딥니까? 네.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로는 예상이 돼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뭐 4.5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700, 8배 정도